네, 저희가 이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좀 이제 미디어 쿼리가 뭔지는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미디어 쿼리 개념 파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쿼리에 따라서 화면 사이즈에 따른 CSS 변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거는 그 미디어 쿼리 사이즈에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CSS의 변경을 쭉 한번 줘보는 걸 해볼 거예요. 네. 요걸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이트를 만드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오늘의 어워즈 오늘 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사이트를 저희가 만든 다음에 네, 요 사이트에 미디어 퀄이라는 거는 모바일 사이즈까지 중간 변화형을 전부 다 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건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형태고. 그죠? 그리고 중간 사이즈에 계속 변화를 주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그냥 연속해서 변화를 주는 이런 애들은 대부분 미디어 쿼리가 아니고 퍼센티지나 뭐 상대적인 단위를 썼을 확률이 높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계속 바꾸고 있진 않겠지. 근데 이제 크게 구조를 변경하거나 하는 요런 부분이 모바일로 갔을 때 사이즈가 주는 거는 상관이 없고. 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크게 뭔가가 레이아웃이 변경이 됐다든가 뭐 요런 것들 확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런 부분에서 미디어 쿼리가 틀림없이 쓰였다고 보는 거죠. 얘가 지금 탁 들어왔더니 뭔가 달라졌어. 그래서 이거 미디어 쿼리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CSS를 툭 찍어 보시면 옆에 이런 코드가 같이 달라붙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add media라는 이런 표시자가 나오면서 미디어 쿼리가 적용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맥스 위드스 체제를 썼네. 저도 맥스 위드스 체제를 주로 쓰거든요. 네. 이게 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미디어 쿼리들이 굉장히 뭐 뭘 열어봐도 그냥 나오니까 오늘의 거를 그냥 들어가서 한번 본 거예요. 이걸 안 쓸 수는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제 미디어 쿼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네, 일단 제가요,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거를 보시면요. 맨 위에 메타 태그가 있거든요. 메타. 네, 메타 태그 중에 뷰포트라는 메타 태그가 있어요. 네이밍. 네, 근데 요거를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거는 메타 태그는 없애볼게요. 네, 메타 태그 없애고 다시 넣을 건데 일단 없애보세요. 메타 태그는 꼭 넣어야 되는 건데. 자, 이 상태로요. 한번 우리가 요거를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메타 태그를 제거한 상태에서 현재 페이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띄워보세요. Alt A로 실시간 띄우기로 띄워보시면 여기 이제 TV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화면이 하나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F12를 눌러서 여기 미디어 쿼리를 볼 수 있는 장치가 브라우저에 돼 있죠. 네, 여기 이제 여러 미디어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 툴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폰 뭐 모양이나 폰 종류대로 여러분들 이제 화면 크기들이 쭉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네, 뭐 아이패드 쪽도 있고 뭐 그런 계열도 여기 같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위에 폰 쪽으로 가셔가지고 뭐 저는 지금 갤럭시 S8, 갤럭시 S 울트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폰 시리즈도 좀 들어와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아이폰 12 프로 뭐 이런 걸 눌러보면 이제 화면이 이제 이런 사이즈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390에 844 사실 포인트 단위인데 이게 이제 픽셀 단위하고 얘하고 지금 같은 크기로 변환이 돼서 이게 390 픽셀로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가로 크기가 390 픽셀에 높이가 844 픽셀이래요. 네, 이렇게 여기 위에 남아 있는 게 가로 세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본 페이지를 봤더니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제가 요거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폭이 1421에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1000이 넘어요, 지금. 네, 현재 사이즈도 보시면. 1000이 넘는 사이즈예요. 근데 미디어 퀄이, 그러니까 모바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1400짜리 사이즈가 이 가로 안에 다 들어가요. 1000이 넘는 앤데, 그죠? 390밖에 안 되는 이 크기가 어떻게 작은 크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아실 거야. 저 모바일, 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옛날부터 그죠? 각막 굉장히 미세하게. 뭐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은 그렇던데? 또, 또 쪼갠다면서요. 프로그래밍적으로 픽셀을 4개 이렇게 4등분을 한대요, 또. 그래서 그렇게까지 쪼개면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섬세한 거를 우리들은 구분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 쪼개진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로가 1080이라든가 뭐 옆으로 뉘우면 2000 픽셀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2000 픽셀이 넘어갈 리가 없죠. 요 사이즈는 물리적 픽셀 사이즈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사이즈대로 그냥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사이트가요. 이렇게 아주 개미만하게 조그맣게 들어가요. 다 작게 들어가요. 이렇게. 작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 미디어 퀄을 적용해도 안 먹힙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 눈이 그러니까 화면을 보는 시점이 들어갈 때 이걸 실제 픽셀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이 가로 사이즈가 뭐 1000 몇 픽셀이 아니라 진짜 390 픽셀이면 이 가로 크기를 물리적 픽셀하고 똑같은 픽셀로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거를 세팅해 주는 게 바로 메타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타 태그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메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메타 태그를 넣고 안 넣고 차이를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젠코딩으로 쓰는 방법이 메타 쓰시고 콜론 VP 쓰시면 뷰포트라는 말이 이거예요. 네, 뷰포트. 그래서 집어넣고. 그럼 뷰포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름이 메타 네임 뷰포트. 이게 뷰포트라는 얘기고요. 컨텐트 안에 지정되어 있는 게 위드스는 디바이스 위드스. 물리적인 디바이스 크기하고 가로 크기를 맞춘다는 소리고요. 이게 이니셜 스케일 1.0. 그러니까 초기 스케일이 똑같은 크기, 이 1대1로 이렇게 똑같이 변환한다는 거예요. 위드스 크기를 물리적 크기하고 똑같이.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케일을 늘릴 수 있는 그 가능 여부도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최근 와서. 스케일을 이렇게 핀치해가지고 우리가 키우잖아, 모바일에서. 그거 못 키우게 하는 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회사가 그거를 반대했어요. 어떤 회사가 못 키우게 하는 걸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이걸 여기다가 키우는 거를 막는 그 코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앴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애플이 안 된다. 키울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 코드가 빠졌어요. 일단 지금 공통으로 쓰는 코드는 이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여기가 한 2, 300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이정재 컬렉션이라는 이 부분이 모바일로 가면은 실제로 390 픽셀이거든요. 지금 얘가 아이폰 12 프로가 390 픽셀 안에 얘가 이 정도 차지하는 게 맞죠. 이렇게 보이는 게 맞다고. 이게 실제 픽셀로 변환을 해야 미디어 퀄리에서 너 사이즈 작으면 이렇게 CSS 바꿔라고 하는 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이트들 보면은 상단에 뷰포트가 여기도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미디어 콜이 막 됐었잖아. 이 사이트 지금 아침에 사이트 여기 메타 뷰포트 있잖아. 예.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미디어 쿼리를 적용해도 안 먹힙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똑같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뷰포트라는 설명을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모바일 기기에 볼 때 모바일 기기 렌더링 화면 사이즈하고는 일반 물리적 크기 픽셀로 변환해 주는 거가 꼭 필요하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의 설명은 물리적 크기 일치시키고 물리적 크기 그대로 쓸 때. 근데 요 크기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업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학생이 현업에 있으면서 저한테 또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사장님이 좀 화면이 크게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이거를 줄이고 싶다 그러는데 이니셜 스케일을 줄여도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적절하게 줄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 9.0이면 실제 크기에 물리적 크기의 90% 크기로 줄여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축소 확대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네. 지금 아이폰 6 플러스 제가 오래 썼던 기기라서 이름을 여기다 올렸어요. 네, 414인데 1080이니까 차이가 있다. 뷰포트로 414로 변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갈아놓고 가야 되는 거고, 이제 미디어 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샘플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미디어 쿼리라고 코드가 팍 튀어나오잖아요. 찍었을 때. 딱 찍으면 이 부분이 미디어 쿼리로 이렇게 바뀌게. 그래서 이게 이제 표기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스크린도 있고 엔드도 있고 맥스 위드스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요. 자, 미디어 쿼리는 디바이스 크기에 쿼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계통에 보면 jQuery 그리고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도 쿼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쿼리 난리가 났는데 이 쿼리는 질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하고는 좀 다른 거지. 그래서 기술적으로 질의라는 말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브라우저에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이즈 몇? 지금 사이즈 몇?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계속. 지금 사이즈 몇 했을 때 그 사이즈에 해당되면은 CSS 구간을 만들어서 그게 적용되도록 덮어쓰기가 되도록 하는 코딩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반응형 웹이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반응형 웹은 좀 넓은 범위의 얘기고요. 반응형 웹은 종합적인 기술진이 전부 다 붙어야 돼요. 네, 뭐 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많잖아요. 화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반응형 웹이고 우리가 하는 건 적응형 웹이에요. 여기서 코딩하는 거는요. 근데 큰 범위에서 적응형 웹이지만 어댑티브 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현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구현 방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M media only screen and max width and 사이사이는 and로 연결시키시고요. 맨 앞에 only screen 또는 스크린이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좀 전에 실제 예에서도 스크린이라고 썼었잖아요, 여기. 스크린. 근데 요즘은 스크린이라고 더 많이 써요. 네, only 스크린은 옛날 기기를 얘기해요. 즉 뭐냐면요. 올리 스크린이라고 쓰는 애들도 있고 스크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회피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미디어 쿼리를 아는 브라우저만 읽어라. 이걸 만나는 순간 미디어 쿼리가 읽어지지 못하는 브라우저다 그러면 빠져나가요. 여기 부분을 읽지 않고 지나가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올리를 쓴 것과 안 쓴 것은 거의 차이가 지금은 나지 않아요. 구 버전의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미디어 쿼리를 읽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올리를 쓰면. 근데 이거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즘. 그래서 요즘은 올리 빼고 그냥 스크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오늘의 사이트에 그 미디어 콜을 한번 찍어서 봤더니 이것도 안 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것도 안 써. 예. 근데 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써주시고 스크린 엔드 해가지고 이제 뒤에 최대 최소 사이즈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대 사이즈 지정을 하는 거죠. 픽셀 단위 사용하고 소가로 사용하고 민 위드스는 최소 단위 소가로 사용하고 그래서 최대 최소라고 이제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쓸 수도 있어요. 최대 얼마 그 이하 다 최대 얼마 그 이하 이런 식으로 작은 사이즈로 내려가면서 코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 위드스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바일 위주로 처음 코딩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사이즈부터 올라가면서 뭐뭐 최소 얼마 이상 이렇게 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쓰거나 사이 범위를 쓰거나 하는 건데 한쪽을 써서 그 이하 이렇게 가는 게 좀 코딩하기가 덮어쓰기 하는 방식이 좀 편리하니까요. 요 방법을 쓰도록 할 겁니다. 네, 요건 산원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최대 최소 사이즈를 지정을 한다. 그래서 최대 사이즈만 쓸 경우에 기준 사이즈 이하가 모두 다 포함되는 거고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코딩해야지 제대로 적용됩니다. 이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순서를 좀 이따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소 사이즈는 기준 사이즈보다 이상,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순으로 코딩. 상위 사이즈가 덮어 쓰겠죠? 그리고 사이사이는 엔드, 띄어쓰기도 꼭 해주시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 세로 모두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이트에 테스트할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 애프터가 전체를 덮고 있어요, 보면. 가상요소 애프터죠? 예, 여기. 가상요소 애프터가 전체를 다 덮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스크린이라는 애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가 여기에 줄줄줄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를 안 보이게 해놨어요. 맨 앞에 노이즈 나오는 이미지만 빼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이제 전부 다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찍어보시면 디스플레이 넌 돼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넌. 이렇게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 넌. 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디스플레이를 이제 보이게 하시면,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 TV 화면에 마치 뭐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미디어 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요.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미디어 쿼리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사이즈는요, 이제 이 미디어 쿼리를 이렇게 해놓고 줄일 때, 여러분들 준비사항은요, 글씨 크기가 100%인지 정확한 사이즈가 나와요. 글꼴 크기가 100%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줄이실 때, 물론 이거를 도킹을 밖으로 빼셔도 돼요. 네, 밖으로 빼셔도 이 사이즈는 나와요. 이렇게 줄일 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사이즈 나오죠? 이 사이즈 나오잖아. 네, 가로. 뭐 1500 얼마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요 사이즈가 미디어 쿼리로 내가 테스트할 때 이렇게 줄여보면서 이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사이에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요. 네, 요 F12를 열어서 개발자 모드인 상태에서 화면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적용 안 된 상태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글씨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글씨는 말이지, 여기, 티트 쪽에 이정재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위에 글씨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바꿀 거예요, 크게. 이정재 컬렉션 밑에 있는 이 글씨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있는 이미지가 계속 바뀌게 할 거예요. 해당 사이즈를 지나가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할게. 그리고 애프터라는 애가 지금 이거예요. 나야나라고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 요소로 글자가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블록 줘가지고 글자 크기하고 라인 하이트하고 컬러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네, 요거를 이제 변경을 시킬 애가 두 가지입니다. 스크린 밑에 있는 이미지랑 H1에 있는 애프터 가상 요소. 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건드려 볼까요? 자, 밑에 제가 주석 달아놓은 그 사이즈를 제가 주석 달아놨거든요. 내려가 보시면, 네. 그리고 내가 막 여기 그 영역의 아래쪽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막 흥분한 글을 막 써놨어요. 네. 이게 왜 코딩 영역이 아래에 있냐, 위에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덮어쓰기 방식이라서 그래요.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쪽에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로 저는 또 전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퀄리 적용하기. 1200 사이즈. 이제 1200부터 적용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네, 1200 사이즈 적용할 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 사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add 미디어니까 근데 add 미디어로 쓸 수 있는 요 자동 완성에 미디어부터 사실 나와요. M이라고 물론 이렇게 쓰시면 네, 미디어 쿼리가 잡히겠는데 처음에 X 쓰자마자 미디어 쿼리가 사실 나와요 지금. 지금 엔터를 딱 치시면 네 스크린부터 딱 잡히겠죠. 여기를 only 스크린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냥 스크린으로 놔두실 수도 있어요. 네, 스크린을 놔두겠습니다 저는요. only와 스크린은 별 차이가 없다. and 맞으시면 탭 하시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탭 하시면 안 되고 화살표를 한번 하셨어야 됐어요. 그다음에 and 이렇게 하는 거죠. 최대 사이즈 1200. 맥스 그러니까 1200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맥스 다시 위드스 이걸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콜론 1200 픽셀이라고 딱 쓰시면
요 중괄호로 열고 닫고 한 이 영역은 1200보다 그 아래에 들어간 애들을 모두 덮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다 쓰는 애들을. 네, 그래서 어떤 애를 바꿀 건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한번 해봐야겠지? 제가 이제 타이틀 변경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 변경하기. 1, 2, 3 해볼까? 타이틀 변경하기. 타이틀 변경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 변경하기. 이 타이틀은 위에서 찾아가지고 복사하셔도 물론 되는데 실제로 찍어서 한번 보세요. 화면에 있는 걸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비디오 콜이 작업을 했을 때는요. 그 브라우저 화면을 찍어서 보시는 게 아주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대로 보시면서 얘를 찍어요. 이렇게. 나야 나 찍었더니 애프터가 딱 찍히네. 내가 아까 찍어서 봤던 애가 얘입니다. 얘. 얘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네. 얘를 바꾸는 거야. 얘를 바꿀 거야. 똑같은 애를 바꿔야지 똑같이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붙여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네, 여기에는 이제 1200이니까 최대 1200이라고 글자를 출력해 보려고 해요. 여기다 나야나 대신에 최대 1200 픽셀 이하. px 이하. 이렇게. 네. 그리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블록이나 폰트 사이즈나 이 라인 하이트는 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우고 컨시 K 라인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세 줄은 색깔만 글자 색을 바꿀 거예요. 글자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꿉니다. 사이언이었는데 뭐 핑크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꿉니다. 다른 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제 중괄호가 여러 개가 뒤에 생기기 때문에 저는 뒤에다가 1200 픽셀 이하라고 하나 더 써줬어요. 밑에다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것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00 픽셀 이하. 벌써 바뀐 것 같은데? 1300에서 이렇게 해서 1200 사이즈에 딱 도달하면 1200부터 딱 바뀌어요. 최대 1200 픽셀 이하라는 글씨로 바뀌는 걸 보시면 1200 딱 되는 순간에 딱 바뀌어요. 천천히 조금 움직여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1200에 포함되는 게 맞구만. 그래서 그 이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 그 이하 사이즈는 전부 다 이걸 적용을 받는 거죠. 네. 바뀌는 거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 이렇게 넓혔다 줄였다 하면서 이 사이즈 이걸 잘 보세요. 요거 여기 나오는 애를.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도 좀 바꿔볼게요. 이미지는 어떻게 바꿔? 여기 뒤에 있는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지금 애프터가 앞에를 덮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스크린 딱 연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가 이거고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으로 보이게 해놨구만 얘를. 첫 번째 걸 안 보이게 하고 두 번째 걸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딱 찍어보시면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고 돼 있죠. 네, 요거를 넌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넌으로 만들고 없어지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 두 번째 거 찍어가지고 얘는 두 번째 거는 따로 지금 지정한 적은 없어요. 그럼 얘는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하시면 블록하는 게 인라인 해야 되구나. 근데 지금은 뭐 인라인이든 블록이든 사실 상관은 없긴 해요. 왜냐면 이거 이미지 하나만 딱 들어가 있잖아. 네, 보이게 하는 애. 어쨌든 뭐 원래 이미지는 인라인이니까 이렇게 인라인 이렇게 복원을 시키시면은 두 번째 애가 보이는 거죠. 이정재. 첫 번째 거는 숨기고 두 번째 거는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보시면 벌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거 디스플레이를 넌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찍어서 복사하세요. 복사하셔서 근데 여기 직접 찍기로 하면 안 찍혀요. 여기 앞에 막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구멍 뚫린 TV 이미지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여기 있는 걸 찍으시라고요. 스크린 밑에 있는 이미지를 찍고 디스플레이 넌
좀 전에 전 디스플레이 넌으로 바꿨는데 이걸 이제 디스플레이 넌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2번. 2번 기존 이미지 숨기기 하나비 줄 맞춤 한번 하고 이게 디스플레이의 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이미지 보이기. 네. 근데 위에 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위에 거를 복사에다가 똑같이 넣어볼게요. 그리고 first child가 아니라 nth child 이제 쓰시면 되죠? nth child. 2번. 뭐 위에 첫 번째를 first로 했으니까 그 다음은 nth 쓰셔야죠. 네, 그리고 이미지밖에 없어서 child가 가능합니다. 얘는 display inline.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건 안 보이고 두 번째 건 보이게 하고가 여기에다 구현을 한 거죠. 네, 이게 다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턴이 계속 이제 똑같아. 이제 여러분들 요걸 계속 복사해서 붙이면서 고치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쭉 사이즈별로 잘 먹게끔만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여기 잘 먹는지 한번 보세요. 네, 확인해 봅니다. 확인. 그죠? 이렇게 하다가 1200 딱 바뀌는 순간, 네, 이정재 첫 번째 이미지가 시거리던 화면에서 갑자기 툭 하고 등장하죠. 네.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제 1200이 잘 보이셨으면요. 요 1200 안에 있는 내용. 1200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한 번에 선택했냐면 여기에 중괄호 있는데 딱 찍고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를 탁 하시면 안에 있는 내용만 싹 잡아주거든요, 얘가요. 이걸 복사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지, 아예? 이거를 다 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다 잡읍시다. 세 번 누르면 되겠다. 세 번 누르시면 얘가 다 잡혀요. And media screen, 요거. media screen and max width 1200. 요거를 다 복사하셔서 밑에 1100 이하라고 있죠? 요 사이에다가 딱 클릭 찍으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하나를 비줄만 한번 다시 맞출까? 네, 그래놓고 이제 여기를 사이즈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를 2자를 이렇게 잡으시면은 밑에 2자가 얘 건너뛰어서는 얘밖에 없네. 컨트롤 D 하시면 밑에 있는 2자가 있죠? 네, 1자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1, 1100, 최대 1100 픽셀 이하 해놓고 색깔만 딴 거 주면 되죠? 네, 저는 뭐 라임색 줘볼게요.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꾸시고. 1100에서는 다른 색. 글자 바꾸고 색깔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이미지가 이제 바꾸는 게 이제 NTH 차일드가 두 번째로 된 거지, 이게. NTH 차일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2번. 이거는 넌 시켰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3번. 다음 이미지는 3번이죠. 이제부터는 계속 번호만, 넘버링만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기존 이미지 숨기기, 다음 이미지 보이기. 이렇게. 네. 타이틀 변경하기부터 세 가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100 픽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맥스 위드스를 1100이라고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글자는. 네, 그래서 2번 안 보여, 3번 보여. 이거를 테스트 보시면 똑같이 1200에서 1100 딱 가는 순간 1100에 들어서는 순간 딱 바뀌어요. 바뀌는 거 확인되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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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딱.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를 다시 또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Alt Shift 오른쪽 바퀴 따다닥. 네. 미디어 스크린. 복사하신 다음에 아마 앞에 거 됐으면 뒤에 거 되는 건 그냥 수월했을 겁니다. 그 밑에 천에도 넣어봐. 선알비 줄 한번 맞출까? 그리고 1100이니까 여기 일자랑 여기 또 잡으면 밑에 일자가 또 있어가지고 어쨌든 떨어져 있는 거 0자로 바꿔서 1000이라고 바꿔줍니다. 1000.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1000이라고 바꿔주시고 네, 색깔만 다른 색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라이트 세먼색을 넣어볼까? 네, 뭐 이런 안 썼던 색깔을 한번 넣어주시면서 밑에는 2, 3이니까 3, 4 이러면 되는 거지? 이러시면 돼요. 네, 이미지는 계속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바꿔놓고 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 바꿔놓고 테스트. 그럼 1000 이하, 1000 픽셀 이하에서도 바뀌죠? 네, 정재 형이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요거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패턴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900 이하에도 넣고 900 이하 똑같이 바꿔줍니다. 여기를 컨트롤 D 9, 900 이하니까 900 이하. 900 이하는 핫핑크색, 뭐 그러니까 안 썼던 색을 쓰시면 돼요. 위에서 안 썼던 다른 색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냥. 뭐 규칙이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4번, 5번. 그러면 다음 이미지를 바꾸죠. 네, 요 스타일로 850, 830, 810, 790, 770까지 쭉 한번 넣어보고 확인만 해보시고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네, 쉬었다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900이하까지 했지? 네, 900이야. 850이하도 비슷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850도 색깔만 다르게 하고 5번, 6번. 830도 비슷하게 색깔 다르게 6번, 7번. 810도 7번, 8번. 890도 8번, 9번. 770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770까지 가시면 네, 여기 색깔만 다 다르겠어요. 글자색만. 9번, 10번. 그러니까 마지막 게 10번 이미지예요. 거기까지 한번 도달 한번 해보시고 잠시 후에 테스트는 이제 중간에 얹으시면서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1900, 850, 830, 810 아주 촘촘하죠 여기는요. 790, 770 굉장히 촘촘하게 네, 굉장히 촘촘하게 되죠. 네, 거기까지 일단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놓고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이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세로 화면. 네, 가로 세로 모드는 이제 옆으로 돌렸을 때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770까지 넣은 애를요. 그 모바일 모드로 이렇게 보시면 토글 디바이스 툴바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보시면요. 얘가 너무 꽉 차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 모바일 화면으로 보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실제로 올려놓고 보는 폰으로 보는 거랑은 또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줄였던 화면을 이렇게 줄였을 때는 그냥 데스크탑 화면에서 줄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줄인 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애가 770인데 얘를 이렇게 줄여 놓으면 가로 사이즈가 390이니까 770 이하니까 이거는 770 이하가 여기 나와 있죠, 화면에. 제대로 미디어 퀄리가 적용됐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가로 세로로 돌렸을 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요걸 돌리는 거를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로테이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런 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오리엔테이션. 돌리는 거. 그러니까 돌리니까 얘가 844니까 850 이하가 적용이 되는 게 나오네요, 화면에. 네, 이렇게.
저는 지금 아이폰 12 프로로 봤는데 딴 걸로 볼까 또? S20. S20은 412에 712가 맞고 915니까 돌리면은 1000 이하 이게 먹네. 음. 이 기기마다 이제 요게 레인지가 좀 폭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포함시키려면 약간 신경을 또 더 써야 되겠지, 물론. 지금 저는 여기 아까 샘플로 요거를 화면을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요렇게. 요래 볼만하잖아. 기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렇게. 갤럭시 S8 플러스. 네. 옆으로 돌렸을 때도 요렇게. TV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정도 조정을 가로 세로로 돌렸을 때 요 정도 조정이 되도록 하는 거죠. 큰 거를 해도 좀 괜찮은가? 큰 거를 해도 비슷하게 보이네. 요거를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갤럭시 S8로 해놓고 일단 조정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바꿔보면서 볼게. 네. 그러면은 일단 TV를 어떻게 조정을 할까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 모드를 일단 코딩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내가 여기 엔드 구문까지 설명했고요. 91번째 라인 정도에 있어요. 위에 코딩한 게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91번째 라인 정도 보시면 여기 설명이 웹페이지 가로 세로 모두 인식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랜드스케이프가 옆인 거를 얘네들은 항상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풍경이 옆으로 들잖아. 와이드하죠. 랜드스케이프 풍경.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콜론 랜드스케이프라고 어디다 써? and media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연결되는 애가 있으면 and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실 쓰는 거고요. 가로 모드. 세로 모드는 portrait. 초상화. 세로로 들자 초상화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네. portrait 랜드스케이프로. 그래서 요 코딩의 방법으로 밑에다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0 이하 밑으로 가셔가지고요.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변경. 일단 구역을 만들어 볼까요? Portrait. 가로 모드, 세로 모드. 가로 모드는 1000 이하. 그러니까 1000 이하일 때만 가로 모드, 세로 모드든 다 1000 이하에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사이즈를 보면은 아까 큰 애가 누구였냐면 울트라? 갤럭시 S20 울트라가 세로가 긴 축이 915나 돼요. 1000 이하긴 한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1000이라고 설정한 건 이런 큰 사이즈까지 다 포함시키려고 한 거예요. 네. 의도는 아시겠죠? 네, 뭐 844 이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갤럭시 S8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반영시켜 볼까요, 우리? 자, add video, add video. 스크린 요거 들어가고요. 방향 화살표 오른쪽 방향키에서 영역이 잡혀 있는 건데 스크린을 바꿀 거냐 물어본 거죠. 잠깐 띄고 엔드 하고 소가로 하고 오리엔테이션 오리 엔 안 나온다 이거 테이션 오리엔테이션 꿋꿋하게 코딩하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네, 이런 걸 쓸 때는 한글 쓰는 것처럼 쓰시라고 그랬어요. 오리엔테이션 하고 랜드 스케이프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이게 옆으로 긴 거죠. 이거 사이즈도 지정해야 되겠다. 그럼 엔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엔드 그리고 엔드 앞뒤로 꼭 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가로 맥스 위드스를 하면 1000 이하가 내려가겠죠. 맥스 다시 위드스 콜론 1000 1 빵빵빵 픽셀. 네, 저는 자동 줄바꿈 된 겁니다 지금. 네, 세로 모드도 한번 똑같이 표현해 볼까요? 세로 모드도요.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식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dd video, add, 네, 스크린, 오른쪽 화살표, and, 똑같이 orientation, 컬런, portrait, port, portrait, it, portrait, portrait. 네, 그리고 and, 얘도 이제 1000픽셀 이하로, max width, 1 빵빵빵 픽셀. 이렇게 놓으시면 위아래가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랜드스케이프냐, 포트레이트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가 다른 거죠. 네, 구역만 만들어 놓고 이제 가로 모드, 세로 모드에서 이제 세로 모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로 모드. 세로 모드는 일단 백그라운드가 지금 너무 크게 나와 있으니까요.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가로 세로 모드 지정해 주신다. 지금 제가 소스는 일단 푸시 한번 했고요. 네. 그리고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한번 찍어봐야 되겠지? 자, 미디어 쿼리를 바꾸는 아주 기본적인 작업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얘를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바꿔서 바뀌면 바뀌어져. 100%된 거예요. 여기서 바꾼 그 코드를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찍어요. 일단. 여기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얘가 뭔가가 있는데, 내가 그 가상 요소를 뭐 썼다고 했던 애가 얘예요. 애프터. 찍었더니 애프터가 있고, 애프터가 화면을 꽉 차지하고 있고,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안 쓰고 포지션 앱솔루트만 썼는데 앱솔루트는 블록이니까 안 쓴 거예요. 그리고 탑 0, 위드스 100%, 하이트 100%에서 꽉 채우게 한 거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게 있구나. 구멍 뚫린 이런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구멍 뚫린,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 화면 스크린 안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구멍 뻥 뚫어놓은 거예요. 이게. 네. 올드 TV.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세기방고 윙크. 요거를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 네, 요거. 그래서 뭘 조절하면 되는지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이렇게 한번 값을 탁 찍으시고요. 센터, 오토, 가로 오토, 세로. 그러면은 요 세로 크기를 줄여볼까? 100%라고 돼 있는데 TV가 줄어드네. 이렇게 한 60% 정도까지 줄이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TV가 줄어들죠? 네, 그러면 요거를 값을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지. 이거는 사이즈를 줄인 거예요. 가로 세로. 우리가 세기망고 윙크에서 이게 뭔지 아셔야 되는 거지. 세기망고 윙크 위치 크기 사이에 슬래시가 있고요. 크기는 가로 세로를 쓴 거니까 가로 오토 세로 60%. 세로 크기를 60%로 지금 줄인 거구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에 빈칸이 너무 많이 남네. 그래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고 싶으면 배경 이미지 위치를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로 잡아놔서 그런 것 같아요. 센터. 그래서 세기방고 윙크에서 위치 크기, 위치의 센터를 요걸 탑이라고 바꿔주면은 세로 측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세기방고 윙크에서 그래서 위치 크기 값을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거 위치 값은 탑, 그리고 사이즈는 오토 60%. 여기서 확인 한번 했죠. 그러면 코드로 덮었을 때는 우리가 개별 설정을 해가지고 덮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새로 한번 고치시고,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여기 찍고 다시 한번 밑에다가 덮어쓰기 지정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탑.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오토, 60%. 아까 바꾼 설정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포트레이트 맞지? 포트레이트 설정에서 요 백그라운드 포지션하고 사이즈를 바꿔주려고 여기다 다시 넣어봤어요. 위에 한꺼번에 쓰는 거 밑에다가 다시 써보면 위에 있는 값을 덮어 쓰겠죠, 얘가? 우리는 이렇게 개별 설정을 할 예정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니까 100% 바뀌었죠? 네. 네, 여기다 소스 코드를 넣어서 직접 바꿔봤고요. 네, 이거 새로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어보셔요. 어떻게 하시는 방식이 간단한 방식인지 지금 뭐 항목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스크린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너무 안 보이거든요. 스크린을 위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린 값, 위치 이동 값을 좀 쓰겠습니다. 여기 소스 코드에 보시면 div 클래스 스크린이라고 있거든요. 네, 얘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 탑값이 307 픽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클릭하고 화살표 생겼을 때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숫자가 빨리빨리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간편하게 당겨지네요. 한 130 정도, 이렇게 픽셀 정도 당겼어요. 네. 이정재 형이 벽에 기대고 있군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스크린하고 가상 요소하고 두 가지를 바꿨죠, 지금. 이걸 바꿨더니, 네, 세로 해서 일단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미디어 쿼리에다가 넣어줄게요, 요 값을. 그러면 따로따로 복사하기 힘들잖아. 지금 내가 두 가지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 복사해 가서 또 지우고 또 그거 다 복사해 가서 지우고 붙여넣는 순간 또 저장되기 때문에 얘 바뀌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복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어. 1번. 바꿔본다. 본 소스 바꿨어. 그 다음 요 소스가요. 요렇게 반영된 거는 이 코드가 다운로드 돼 있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브라우저에. 그 소스 코드로 이동해서 이 바뀌어 있는 소스 있는 부분에서 긁어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미디어 HTML 173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소스를 얘가 연결시켜줘요. 여기에다가 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시면 나오죠. 네, 옆에 여러분들이 탑 130이라고 바꾼 거 여기 반영돼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위에 있나? 여기 있다. 가상 요소에서 백그라운드 포지션하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넣은 소스도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복사해요. bx 애프터 요거 필요하죠? bx 애프터 요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 잡을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요. 떨어져 있는 데가 영역이 잡혀요. 여기 이 소스로 넘어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스 탭으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여기 다운로드 받은 네가 그 소스를 바꿨으니까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이 CSS를 너무 많이 바꿔놨어. 그러면 이것도 저장할 수 있어요. 이 CSS 자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넣으면 세이브가 있어요. 그렇게 저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꾼 부분을 부분 복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긁고 떨어진 데는 컨트롤 키 누르고 긁고 그래서 요거는 붙여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여는 중괄호 선택자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까지 다 했잖아. 밑으로 내려가서 스크린은 컨트롤 키 눌러서 또 긁고 탑 130 긁고 닫는 중괄호 긁고 네. 컨트롤 키 누르고 근데 뭐 다시 이렇게 긁으면 또 해제가 돼요. 그쪽이 잘못 긁었으면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혹시 이거를 복사하십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한 번에 붙여넣기가 되는지 보세요. 가로 모드 세로 모드 포트레이트 여기다가 컨트롤 V 커널 B 줄 한번 맞출게요. 오호 끝났잖아. 한 번에 끝났어. 이거는 점 bx 가상요소 배경 변경
그리고 밑에는 스크린 위치 변경한 거죠. 스크린 위치 변경.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복사해서 붙이는 거. 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군. 이라는 그런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거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확실한 미디어 쿼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작업을 해놓고 또 가시면 뭘 내가 바꿨는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해놓고 복사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좋은 방법. 내 경험상 또는 현업에서 같이 코딩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네? 라고 이제 서로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방식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새로 막 고쳐봐요. 새로 막 고쳐봐. 아하, 다시 소스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어보세요. 미디어 콜이 먹히고 있네. 자, 미디어 콜이 먹혔다는 거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n 미디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원래 소스는 네, 똑같은 속성이 없으니까 덮어쓰기로 지워진 표시는 지금 없는데 얘가 그 내부 속성 중에 일부를 바꾼 거예요. 똑같은 속성명이면 지우기 표시가 나와요. 탑을 가볼까? 여기 스크린을 찍어볼까요? 네, 스크린 있는 데를 찍어볼게요. 스크린 소스를 찍어보면 얘는 네, 지우기 표시되어 있잖아. 여기 보면 at media screen and orientation portrait and max width 1000픽셀이라고 이거 나와 있죠? 내가 탑 130으로 바꿨죠? 근데 기존 값은 스크린에 307픽셀이었는데 줄이 쫙 가 있죠. 그래서 그걸 덮어 썼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속성일 경우에는 덮어 썼다고 표시가 나와요. 좀 전에 가상 요소는 요소명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운 표시는 안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세워놨을 때 괜찮은지 다른 애들도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울트라. 이 정도면 괜찮아요. 밑에가 워낙 길어가지고 얘는 검정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픽셀 5 누가 쓰지? 픽셀 5. 자, 아이폰 프로 이것도 세워서 보세요. 세워놓고 XR, SE 네. 뭐 다 그럭저럭 보이시면 레인지 안에 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패드 계열로 가면 다른 거지 이거는. 아이패드 계열로 가시면 돌렸을 때는 원래 그 데스크탑하고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 패드 계열로는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폰 위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 얘기가 달라져. 옆으로 돌리면. 옆으로 돌려보세요. 랜드스케이프. 예, 안 보이죠? 여기다 맞춰야 돼, 이제, 랜드스케이프. 그럼 얘도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로 이동시키는데 지금 어차피 같은 값을 덮어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치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우리 지금 경험치로 하는 거니까, 여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복사해서 위에다 일단 붙여 넣어볼까? 요게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죠, 얘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수치가 다를 거야. 복사하신 다음에 가로 모드 안에다가 붙여 넣기를 딱 할게요. 네. 밑에 거랑 똑같은 수치를 붙여 넣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수치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영된 거 보시면 일단 나오죠? 근데 TV가 너무 밑에가 잘려 있어서 약간 조절을 할게요. TV 화면, 백그라운드 60%보다 퍼센티지. 옆에 이제 나오죠, 이거? 미디어 퀄이. 아이고. 미디어 퀄이 여기 사이드에 나오는 거 찍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미디어 퀄이 적용해서 나오잖아, 이거? 예. 랜드스케이프. 네, 확실히 옆으로 뉘어놓으니까 랜드스케이프가 나오죠? 네, 미디어 퀄이가 잘 읽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린 앤드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여기 탑은 그대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요 퍼센티지만 좀 바꿔볼게요. 가로, 세로, 세로값 퍼센티지. 이렇게 해서 56%나 뭐 요 정도 선으로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하고 조금 더 다른 애도 있거든. 울트라 같은 경우에 옆으로 돌리면은, 울트라는 또 약간 또 틀려요, 여기. 그래서 50 조금 더 올라가게 할까? 50%까지 가볼까? 50%까지 가면은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뭐 50% 정도까지 가도 괜찮네. 네. 아, 근데 글씨랑 너무 붙는구나. 살짝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까 한 56% 정도가 괜찮았던 것 같아. 56%.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좀 조정해줘야 되겠죠? 이미지를 좀 조정합니다. 이때는 이미지, 지금 56% 먼저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것, 요거는 56%로 바꾸고요. 바로 세로 중에서 세로를 56%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위치도 변경해야 되겠죠? 스크린 위치, 스크린 찍고 위치 찍고, 내가 픽셀 5로 해놨네, 잠깐만. 네, 어쨌든. 잠깐만, 좀 큰 사이즈로 볼까? 네, 저기 갤럭시 S8 플러스 있잖아요. 그걸로 볼게요. 왜냐면 여기 이정재가 770 이하에 서 있는 그 이미지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꽉 찬 이미지는 그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크린을 딱 찍고 탑값을 좀 올리나? 네, 이렇게 다른 기기로 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근데 이렇게 눈이 막 잘리고 그래요. 또 큰 뭐 다른 이미지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울트라. 그러니까 요거 이미지 아예 이미지에 그 좀 변경을 좀 해줘야겠네. 이미지 여기 높이 값을 없애고요. 여기에 높이 값이 있거든요. 하이트 100%라고 돼 있어요. 하이트 100%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bx 콜론 콜론 애프터에 하이트 100%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서 안 되겠네, 그지? 그럼 이미지 크기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럼 요 안에 있는 이미지, 스크린 밑에 있는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라고 내가 한 번에 잡은 게 있어요. 요게 이미지 있는데 가서 하이트 값을 체크업을 빼볼까? 특별히 위치만 내려가지고 그냥 맞춰야 되겠다. 좀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네, 위치만 조금 조절하고요. 그것까지 상세하게 잡으려니까 여기저기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네. 얘만 잡고 하겠습니다. 스크린 딱 찍고 아까 탑 30이었는데 탑 160? 네, 한 150 정도로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50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거를 150 조정 이렇게만 조정하시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경험은 바로 내가 뭐지 그 브라우저에서 값을 변경 후 그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면은 빠르다. 네. 그리고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덮어쓰기 방식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아까 내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여기까지 한번 반영 한번 시켜보세요. 여기 뭐 두 가지밖에 안 바꿨어요. 좀 고민을 했는데 네, 뭐 깊은 고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완제품을 우리가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조정을 좀 해서 잘 보이게끔 했다. 뭐 이런 의의를 좀 두시면 되겠고요. 자,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스 푸시. 괜찮은겨?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위치 내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요, 1200 이하부터 출발했잖아요. 1200 이하. 예. 요 1200 이하라는 애를 요렇게 1200 이하만 잘라가지고 밑에다 넣어볼게요. 이거를. 1200 이하. 1200 이하를 자를게요. 컨트롤 X. 잘라서 770 772야.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게 해볼게. 이제 다시 가져갈 건데 일부러 밑에다 넣어보는 거야. 사이즈를 맥스 위드스를 밑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맥스 위드 1200 픽셀 이하를 770 이하 밑으로 그 밑에다가 붙여넣기로 했어요. 자, 그럼 얘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 이동 후에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혀놓고 볼게요. 나야나에서 1200이 체크가 되면서 한번 1200 픽셀 이하로 바뀌었죠? 네, 한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개를 세팅을 많이 해놨는데 하나도 안 먹혀요. 웃겨요, 되게. 이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 먹힌 사이즈를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제가 뭐 이미지 이런 거 변경하는 애들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이거 타이틀에서 왜 타이틀도 안 바뀌었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타이틀이 왜 안 바뀌었을까요? 이야, 이거 봐. 여기 미디어 쿼리가 정말 여러 개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사이즈가 몇에서 본 거냐면 한 800, 884 정도 사이즈에서 멈춘 다음에 이 제목 있는 데를 찍어서 최대 1200 픽셀 이하만 나오고 있길래 찍어서 봤더니 얘가 1200 픽셀 이하라고 하는 코드가 어디 있어요? 라인이 421번째 라인에 있는 1200 픽셀 이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 밑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줄이 쫙쫙쫙쫙 가 있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421보다 위에 코딩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이즈별 얘가 이렇게 덮어쓰기를 쫙쫙쫙 하면서 미디어 쿼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이즈가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얘가. 네. 1200 픽셀 이하가 아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쓰기에 다른 애들은 실패를 한 거죠. 이 큰 놈이 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가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네, 컨트롤 Z 하면 되지? 네,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 픽셀 이하부터 출발해야지. 얘 이하 덮어. 그 다음 얘 이하 덮어. 이래야지 덮어쓰기를 한다. 덮어쓰기를 한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놓고 계속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두두두두두두두두 바뀌는데 이때 글자만 찍어서 한번 보시면 맞네. 숱하게 덮어쓰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계속 밑에 있으니까 라인이 밑에 있죠? 351번째 라인보다 374번째 라인에 있는 작은 사이즈 셋업된 애가 그 전에 있는 세팅 값을 덮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속 히스토리가 밑에 나오죠. 그 다음 덮어 썼고 얘를 덮어 썼고 얘를 덮어 썼고가 밑에 쫙 나옵니다. 미디어 코드 이렇게 덮어쓰기 방식이에요. 네, 사이즈별. 그리고 거꾸로 코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민 위드스 방식으로 계속 내려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반대로 덮어쓰는 거지. 뭐뭐 이상, 뭐뭐 이상 이렇게 덮어쓰니까 그것도 순서대로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순서대로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외부 파일로 만들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외부 CSS로 만든 다음에 불러오게 하잖아요. 불러오게 할 때도 밑에다가 호출하셔야 돼요. 미디어 쿼리는. 내가 그 얘기까지 써놨나 이게? 미디어 쿼리는 호출 시 아래쪽에 호출해야 된다. 아, 이거다. 자, 미디어 쿼리 코딩 시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111번째 라인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존 CSS 선택자와 동일하게 코딩한다. 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 CSS를 바꾸는 방식으로 코딩했고요. 그래야 덮어쓰기가 원활하다. 네, 레벨이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맥스 위드스로 세팅한 후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코딩한다. 윈 위드스는 순서 반대. 그래야 같은 속성 덮어쓰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이 이거예요. 미디어 쿼리를 외부 CSS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 예, 불러오게 할 때, 불러올 거 아니야. add import 방식으로 호출하면 안 돼. 안 돼. add import 방식으로 호출하면 안 되는 이유가, add import는 그 CSS 파일 상단에 불러오는 게 원칙이잖아요. 임포트를 먼저 하고 밑에다 코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 add import를 하면. 그러니까 add import 방식으로 호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유는 지금 덮어쓰기 방식으로 CSS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링크 방식으로 링크 RL 밑에 링크 RL로 미디어 쿼리를 아래쪽에다 호출하셔야지 기존의 코딩한 애를 덮어 쓰는 미디어 쿼리가 적용이 돼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불러오는 방식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안 되는 경우는 바로 그 순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뭐 실제 코딩하다가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좀 접해 보셔야지 느낌이 더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체크는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밑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는 이렇게 일반 CSS, 링크를 미디어 CSS 이렇게 따로 불러. 네. 오케이. 네, 요 점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 뭐 레이아웃 바꾸는 미디어 쿼리가 더 있긴 하거든요. 2번, 3번이 레이아웃 바꾸는 미디어 쿼리예요.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조금 딴 거 하고 이제 또 다른 시간에 할게요. 음, 이거거든요. 이렇게 레이아웃 바꾸는 미디어 쿼리. 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이트에다 구현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방식. 그리고 또 이런 방식. 가로 세로 그 비율 유지 박스를 내가 할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비율이 유지되는 박스야. 이미지로 비율이 생긴 게 아니라 박스 자체에 비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씨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미디어 쿼리로 툭툭툭 치면서 바꾼 거죠. 네. 요거는 미디어 쿼리 뭐 한 큐의 미디어 쿼리를 다 가지 말고 요게 스텝이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미디어 쿼리는 네. 오늘 일단 그 add 미디어 쓰는 방식과 네. 몇 가지를 좀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레이아웃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얘기하면서 미디어 쿼리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글자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글자 크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해 주시고 다음 파일은 여기를 열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글자 단위. 네, 글자 단위. 이제 드디어 글자 단위를 뭐 처음부터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디어 쿼리 얘기가 나와야 좀 명확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글자 단위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놓고 네, 정리. 저희가 이제 글자 단위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단위를 여기서 이제 왜 쓰는지 좀 이유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단위. 뭐 여러분들 이제 픽셀 있고 포인트 있고 그런 게 이게 절대 단위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픽셀과 포인트가 절대 단위고, 그 다음에 M, 요거는 상대 단위예요. RAM, 요것도 상대 단위예요. 퍼센트, 상대 단위. 세 가지가 상대 단위고요. 뭘 기준한 상대 단위인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픽셀하고 포인트가 있는데 뭐 두 개가 똑같냐? 아니라는 얘기지. 12포인트하고 16픽셀하고 똑같대요. 무슨 얘기지? 왜 다르지? 네, 그 개념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 상식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네, 상식도 모를 수도 있죠. 픽셀과 포인트는 뭐가 다르냐? 포인트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잉크 찍어서 글자 이렇게 인쇄할 때 나오는 게 포인트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72 dpi 도트 퍼 인치거든요. 인치당 도트 찍은 개수. 이게 72면은요 포인트랑 픽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에 들어갔을 때 아마 포토샵을 해보신 분은 그걸 아마 아실 거야. 72 dpi가 기본으로 돼 있을 경우에 포인트나 픽셀이나 글자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나와요. 네. 그런데 가끔 깜짝 놀라는 경우는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96 dpi면 포인트가 커지죠. 예. 96개의 점을 더 찍으니까 얘가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300 dpi 쓰거든요. 인쇄용으로는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작업하다가 포인트 단위를 썼다가 깜놀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예요. 20pt 했는데 20픽셀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썼는데 이만한 글씨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인쇄용 글씨라는 거. 네, 그래서 포인트는 개념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절대 단위를 사용할 때 픽셀과 포인터 중에 뭘 쓸 거냐? 당연히 이제 픽셀 쓰는데요. 포인트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72 픽셀 포인트, 그죠? 이게 화면이니까 이제 픽셀이잖아. 도트 포인트는 종이에 저기 잉크를 찍는 거고, 픽셀 포인트. 처음에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를 처음에 제록스 연구소에서 요걸로 했기 때문에 요 해상도가 1포인트 2픽셀이 똑같았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애플에서도 72 ppi 규격으로 OS를 쓰니까 역시 10포인트나 10픽셀이랑 똑같이 보이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포토샵에서도 72 dpi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는 없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감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네들은요 96 dpi를 표준 해상도로 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잖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인쇄물 글자 보는 거랑 모니터 이렇게 해서 이런 빛을 쏘는 글씨랑 거리가 조금 더 멀게 느껴진대요. 3분의 1 정도 더 멀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같은 글씨도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정한 크기가 96 dpi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점을 많이 찍는 96 dpi가 기본 해상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금 더 차이가 나서 조금 더 크다.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브라우저의 상도에서 96 dpi를 채택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하고 그러니까 OS도 브라우저를 열면요. 맥 컴퓨터에서도요. 브라우저 열면 96 dpi로 나와요. 이게 표준이 돼가지고 달라요. 이게 달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CSS를 계획할 당시 96 dpi를 표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2포인트 16픽셀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12포인트 16픽셀 있지만 이렇게 표로 쭉 나타내 본 거예요. 각 글자 크기를요. 픽셀하고 포인트하고 다르다는 거. 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지금 이 의문은 저기 있어요. 제가 공유 자료 드렸던 폴더 안에 있는 겁니다. 글자 크기 단위. 자, 그래서 이제 절대 단위는 이렇다는 거고 이제 상대 단위 가볼게요. 상대 단위는 뭐냐? M. 오호. M은 부모 박스 글자 크기를 기준한 배수예요. 그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설명 더 이상 필요 없어. 끝났어. 부모 박스의 글자 크기를 상속을 받거든요. 글자 크기는요. 상속받는데 그 부모 글자 크기에 1M 하면 1배. 똑같다고요. 2 하면 2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M 단위를 쓰다가 불편해서 새로운 또 단위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램 단위예요. 램. 루트 M이라는 뜻이고요. 루트 M은 무슨 말이냐면 루트가 HTML이거든요. HTML 태그에 잡힌 글자를 기준해서 무조건 계산해요. 그게 램 단위. 그래서 부모 박스를 기준해서 계속 부모 박스가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 글자 크기를 계산을 해서 물론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해도 되는데 그냥 루트를 기준해서 전부 다 배수 단위를 잡는 게 램입니다. 그래서 램도 많이 써요. 네, 램 많이 써요. 그리고 퍼센트는 M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M, 램 이러는데 이거는 저기 옛날에 활자 중에 M자라는 글씨가 그 글자 크기를 잡는 기본 글자 활자가 M이라는 글자였대요.
그거를 발음으로 쓰면 M이라고 쓴대, 이렇게. 영어로 쓸 때 발음 기호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 M이라고 발음된대요. 그래서 M이라는 단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단위를 써서 제가 지금 말한 건 다 말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글씨가 있는데요. 큰 제목, 작은 제목,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F1, 2, 3, RF1, 2, 3, PF1, 2, 3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이 되어 있어요. Alt, Arrow. 한번 띄워볼게요. 네, 지금 얘네들은요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제 글씨 크기를 한번 바꿔서 우리 상대 단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단위 써볼까요? 상대 단위. HTML을 16픽셀로 이렇게 정해놓고 갈게요. 왜 이걸 정해줬냐면요. 요즘 브라우저에서 기본 글자 크기가 큰 글씨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팅될 수도 있고, 노트북에서는 큰 글씨로 세팅되어 있으면 기본 글자 크기가 16이 아니라 뭐 20픽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크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루트를 이렇게 세팅해 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팅된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를 브라우저 크기 세팅 때문에 정해주고, 기본은 16이에요. 안 줘도. 기본은. 그런데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얘를 32픽셀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M으로 상대 단위를 써볼게요. 이제 이 계산을 왜 하는지는 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폰트 사이즈 32픽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를 상대 단위로 바꿔보겠다고요? 그래서 M 단위로 계산하는데 32픽셀을 만들고 싶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원하는 픽셀이 32픽셀이야. 32픽셀. 상속된 픽셀은 16픽셀이야. 네, 이렇게 16픽셀로 32픽셀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글자 단위가 계산이 되죠? 네. 이거 넘겨가지고 나온 건지 아시죠? 네. 넘기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몇 픽셀 쓰시면, 몇 M 쓰시면 돼요? 두 배죠, 두 배. 2, M. 이렇게 되는 거죠. M 단위 계산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M. 상대 단위. 상속받은 픽셀로 원하는 픽셀을 상속받은 픽셀로 나눠줬다. 이 M입니다. 이 M. 그럼 이 M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바로 그냥 확인해 보세요. 여기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되죠. 여기 보면은 내가 M이라고 했지만 얘 브라우저에서는요 이거를 계산해서 뿌려요. 보세요. 폰트 32픽셀 맑은 고딕 이렇게 나오거든요. 폰트 32픽셀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도 전부 상속이 됐어요. 얘가 얘를 싸고 있고 얘가 얘를 싸고 있거든요. 다 32픽셀로 상속이 돼가지고 셋 다 32픽셀이라고 나와요. 32, 32, 32 상속받아서 그래요. 네. 그죠? 요 커졌죠? 네. 그 다음 픽셀을 봅니다. 계산을 한번 또 해볼게요. 계산해서 뿌리는데 왜 이 짓을 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힘들게 사는 것 같아갖고 그냥 쓰지 왜 이걸 바꾸고 있어. 봐봐. 24픽셀 만들고 싶고 32를 24를 나누면 0.75 나오잖아. 0.75M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F, Z 0.75? 0.75M. 네, 0.75M 이렇게 나오죠. 0.75 그럼 24픽셀 나오는지 확인. F2예요. 지금 제가 싸고 이렇게 놨어요. 작아졌어. 맨 위에가 어떻게? 얘는 32. 얘는 24 됐죠? 얘도 24. 왜? 얘를 상속받았으니까 밑에 있는 애는 24가 됐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애는 14픽셀로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속받은 글자 크기 24픽셀로 14픽셀을 24픽셀로 나누면 0.58이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으니까 계산하면 되니까. 예, 0.58, 0.58 m m 단위 그러면 0.58m. 그래서 이거는 14픽셀. 근데 뭐 나누기가 딱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소수점이 안 되지. 어떻게 픽셀이 나눠질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0.58m이라고 F3에다가 주면은 글씨가 점점 작아졌네, 진짜. 내가 의도한 글자 크기가 나왔어요. 32, 24, 30, 13.9인데 14픽셀이에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됐죠? 대충. 네. 계산법을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램 단위가 있습니다. 램 단위 뭐냐면 상속된 글자 크기를 계산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꼭 뭐 쓰이는 용도는 다릅니다. M하고 램하고는 좀 쓰이는 용도가 틀려요. 근데 어쨌든 루트를 계산하는 거야. HTML 글자 크기 기준에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계산법만 틀려지는 거지. 위에서는 상속받은 거 가지고 나눴잖아요. 32, 16을 32로 나누고 그 밑에는 24를 32로 24를 나누고 24로 14를 나눴는데 전부 다 16을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6으로 다 나눠줘. 내가 만들고 싶은 글자 크기를 16으로 나눠주시면 배수가 달라지겠죠. 네, 그게 램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램 키워보세요. 자, FZ to 램 FZ 다 넣어보세요. 일단 FZ 여기 계산된 게 1.5램이죠. 1.5램. 네, M과 램은 다른 거예요. 네, 계산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짓을 왜 하는지는 곧 밝혀집니다. FZ 이게 뭐라고? 0.87 램, 0.87 램. 네, 그래서 저는 글자 크기 세팅은 지금 32, 24, 14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려고 한 거고요. 네, 그럼 똑같이 나온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도. 단위를 램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계산 자체가 다르니까 수치가 달라졌잖아요. 램, 이거는 루트 M, 즉 HTML의 글자를 기준한다. 기준만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고 볼까요? 그러면은 역시 네, 위에 있는 거는 32, 24, 예, 14. 32, 24, 14로 이렇게 다 글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CSS에서 제가 이렇게 램으로 계산한 게 옆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 단위가 하나 더 있어요. 글자 단위 중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이 퍼센트 단위를. 뭐, 뭐, 박스에 대한 퍼센트? 아니에요. 그냥 M 단위를 퍼센트 100을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퍼센트 단위가 글자예요. 그래서 위에서 M 단위가 있죠. 부모 박스를 기준한 상대 단위. 이게 바로 2M, 0.75M, 0.58M이니까 100을 곱하면 200%, 75%, 58% 나오겠지. 이거. 여기다가 퍼센티지를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FZ를 다 각각 넣어보세요. 200%. P 하면 퍼센트 나와요. FZ 75P. 그럼 퍼센트 나왔어요. P만 쓰면 퍼센트 단위가 나와요. FZ 아까 58? 58? P 퍼센트.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요거는 M에 대한 단위하고 뭐 퍼센트 단위랑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까지 뭐 막히는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이거 왜 쓰냐? 이제 그게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이거 왜 계산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 왜? 이러는 거지. 뭐 마치 여기 밥풀 붙어 있는 거 그냥 바로 띄어서 먹으면 되는데 손을 돌려서 이렇게 띄어 먹는 느낌? 약간 거추장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계산하고 앉아 있어? 막 옆에서 계산해서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사이트 가시면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네이버 같은 데도 이런 거 썼나?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도 썼는지. 모바일 가볼게요. 모바일은 분명하게 쓰고 있을 겁니다. 모바일로 가보겠습니다. 모바일 새로 고침. 자, 모바일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뭐 뉴스? 뉴스 한번 눌러볼까? 뉴스 가봐. 응, 뉴스에서 탁 찍어볼게요. 글자 크기.
오! 램! 폰트 사이즈 1.5 램.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냥 와서 찍어봤는데 램 쓰고 있어요. 어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써야 되는 건가? 네, 그냥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요게 뭘 기준해서 루트 m이니까 HTML을 기준했을 거 아니에요. 1.5면 얘가 크기가 몇이 나오냐면 이렇게 찍어보시면 15 픽셀인가요? 16.5, 약간 픽셀 조절을 좀 했나 보다. 여기 보면 계산하기 도라고 루트에 가시면 HTML이 애초에 10픽셀이었어. 이거 보세요. 폰트 사이즈 10픽셀. 10픽셀이면 어떻게 계산? 10 곱하기 1.5니까 15픽셀이잖아. 계산하기 좋죠? 이게 16픽셀이면 계산하기 안 좋잖아. 그러니까 맨 계산기 두들기 싫어가지고 HTML 루트를 10픽셀로 해놓고 밑에 있는 애들을 소수점으로 그냥 바로 15픽셀 하시고 싶으면 1.5 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를 조절해가지고 하는 건데 얘네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약간 조정했어요. 약간 그 계산 딱 약간 조정하기 위한 계산을 좀 했어요. 네, 그건 그렇고 어쨌든 램을 쓰네. 그럼 램을 왜 쓸까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 상대 단위를 쭉 썼는데 미디어 쿼리, 미디어 쿼리로 글자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만약에 픽셀로 내가 전부 다 박았다. 다 뭐 32픽셀, 24픽셀, 16픽셀이면 14픽셀이면 바꿀 때마다 여기다 몇 픽셀이라고 다 하나씩 고쳐야 되죠? 하나씩 다 고쳐야 되잖아. 그런데 상대 단위는 위에만 고치면 아래가 다 고쳐져. 상대적으로 글씨 크기를 일정 비율로 줄였다 늘렸다 할 때 만약에 램으로 300개의 글씨를 세팅했으면 루트만 탁 바꾸면 밑에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탁 줄였다 늘었다가 된다고요. 상대적으로. 그 목적이야. 그 목적이 제일 커요. 전체 컨트롤. 그리고 정확한 글씨 크기를 세팅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쿼리 좀 전에 했잖아. 여기다 미디어 쿼리 한번 써볼게요. 미디어 쿼리를 한번 써서 글자 크기를 바꿔보시면 한 번에 느낌이 옵니다. 가볼까요? 자, 미디어, 여기 써보세요. 미디어, 스크린은 지나가고 화살표, 오른쪽. 엔드! 그리고 여기다가 맥스 위드스 해봅니다. 맥스 다시 위드스. 한 800픽셀 줘볼까요? 네, 800픽셀.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죠? 루트만 바꿀게요, 지금은요. 루트. 이거 800으로 하지 말고 1000으로 하자. 1000픽셀. 네. 루트, 루트인 HTML만 글자 크기를 변경하면 하위에 그치 상대 단위가 다 바뀌는 그러니까 상대 단위야. 모든 상대 단위 글자가 모두 바뀐다. 예, 그래서 일정 비율의 글자 크기 세팅을 위한 뭐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램 폰트 사이즈 FZ 예를 들어서 12픽셀로 내가 이걸 폰트 사이즈를 바꿨어.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얘가. 네, 루트가 바뀌어가지고 오호호 이겁니다. 루트가 바뀌니 모두 바뀐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미디어 퀄이 1000픽셀 이하. 네, 미디어 퀄이 1000픽셀 이하. 보시고요. 그러면 16에서 11로 바뀐 거죠? 한번 볼게요. 어찌 되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그 해상도는 그 100%로 해놓고 한번 보세요. 이 사이즈를 정확히 보려면 화면 사이즈를 정확히 보려면 해상도가 글자 크기가 100%여야 돼요. 여기서 글자 크기 100% 컨트롤 0. 이 상태에서 얘가 1200, 1300, 1200, 1100 가다가 1000 밑으로 탁 내려가는 순간 오! 오! 이렇게 오! 하고 한꺼번에 다 줄었어. 사이즈가 32, 24, 14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24, 18,
10 바뀌었어요. 오, 한 번에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M하고 램은 왜 계산하기 편하라고 램을 만들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램하고 M을 왜 만들었는지 차이를 약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HTML 바꿨죠. 그러면 걔 때문에 밑에 상속된 글자가 그걸 계산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계산해놨으니까 M하고 램하고 지금 똑같이 나왔죠. 예컨대 이 박스 하나 안에 있는 글자만 따로 상대적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M을 써야 될까요? 램을 써야 될까요? 박스 하나만 상대 단위를 위에를 바꿔서 밑에를 다 바꾸고 싶어. 그러면 램이야, M이야? 부모를 기준으로 한 게 M, 루트를 기준으로 한 게 램. 그러면 부모를 기준한 M을 써야 되겠지. 이 박스만 상대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M과 램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하나를 그래서 더 만들어 보려고 아까 그 1000으로 하라고 그런 거야. 봐봐.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M만 따로 박스를 키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M 박스만 따로 키워볼게요. M 박스야 따로 커지게 바란다 난. 24픽셀? 아니야 너무 작아. 30픽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미디어 쿼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걸 카피하세요. 밑으로 내리고 800으로 바꿔주시고 800. 그리고 여기는 루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HTML은 소리가 그리고 여기 800이라고 이하라고 바꿔주시고요. 부모 요소를 기준한 상대 단위 요소만 별도로 글자 크기 변경하기.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만 건들면 돼. 점 F1 얘만 건들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바뀔 거 아니야. 폰트 사이즈를 구체로 줍시다 이거. FZ 30픽셀? 아, 이거보다 크게 해야 되겠다. 눈에 띄게 크게 합시다. 50픽셀로 할게요. 오히려 반대로 커지게.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하고 밑에 있는 애들은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주 극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 뚝 떨어졌는데 800이야. 자, 아하, 이거구나. 상대적으로 얘가 50이고 밑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계산한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상위 박스만 손을 대면 된다는 거지. 상대적인 변경. 바로 이거. 그래서 랭과 M. M하고 퍼센트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표현 방법만 퍼센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건 여기 말로 주절주절 써봤는데 바로 다 내가 지금 한 얘기 그 얘기예요. 네. 한번 그냥 살펴나 볼까? 그냥 써놨으니까. 음, M 또는 램 퍼센트 상대단을 쓰는 이유는 웹사이트의 글자 크기를 화면에 따라 변경할 경우 절대 단위를 쓰면 모두 하나씩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요즘 보세요. 어려움. 이때 상대 단위를 쓰면 최상위 하나 절대 단위 크기만 변경해주면 모두 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요즘 모습 편리함. M과 램의 차이는 네, HTML에서 픽셀을 변경하면 램, M 모두 변경된다. 그런데 바디 하위 요소 중에 글자를 따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램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상속되는 M이나 퍼센트는 상대적으로 변경된다. 부분만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M과 퍼센트를 써야 할 것이다. 다 정리됐지? 이제 M과 램에 대한 궁금증은 다 풀렸죠? 네.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램, M이 뭐냐고. 네, 일단 정리.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소스 바꾼 건 푸시 한번 할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하나 파일 가져가실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단위 한 김에 다 합시다. 네. 또 어마어마한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여기. CSS 학습. 제가 하나 파일 안 들었던 게 15번 파일을 한번 안 드린 게 있거든요. 15번 파일을 제가 드릴게요.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요. 보시고 여기 CSS의 15번 파일이에요. 네. 여기에서 이거예요. 이걸 CSS 밑에다 똑같이 넣으시면 되는데 항상 내가 이렇게 HTML 여기 뭐야 GitHub 주소를 드리면 여기 로라는 버튼이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눌러서 제가 주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세요. 이거는. 로 클릭하신 다음에 원본이 화면에 뿌려져요.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HTML로 저장이 되거든요. 토탈로. 네. 뷰포트 단위 HTML 이거를 현재 위치에다가 찾아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여기 밑에 CSS 여기다가 탁 저장하세요. 15번 뷰포트 단위 로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자, 네 저장해 두시고 네 그 파일 한번 열어주세요. 뭐 하다가 잘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를 보시면 말이죠. 뷰포토 단이라는 게 있어요. 봅시다. 이게 뭐냐? 뷰포토 단위가 도대체 뭐냐? 이 단위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요 단위가 나와가지고 브라우저에 배포가 된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단위는 아니에요. 이 단위가. 네. 이게 그 모바일 활성화 시대에 등장한 아주 획기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가 제가 이제 나랑 같이 개발하던 동료 개발자에게 이 단위가 나온 다음에 그 친구가 이걸 모르고 있어서 제가 화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바쁜 친구한테 말을 계속 걸었어요. 이봐 야 이거 좀 봐봐. 이 글자 봐봐 글자. 내가 뭐 보여줬지. 사이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글자 사이즈 바뀌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미지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야? 그랬지. 이걸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는 이미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글자가. 왜 이미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연속적으로 계속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글자는 없었거든. M 단위, M 단위도 한 번에 글자 바꾸면 톡 이렇게 바뀌지. 픽셀. 그래서 원래 일정 글자 픽셀로 바뀌어서 찍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글자 크기가 화면의 크기에 연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이런 글자는 본 적이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가 글자였고 단위가 새로 나왔다는 걸 알려줬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내가 먼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친구 깜짝 놀랐지. 네, 그래서 이 단위 쓰면 끝내주겠는데? 그래서 요즘 사이트들 보면 아까 아침에도 열어봤던 사이트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글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거는 뭘 썼을까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 아까. 이게 뭘 쓴 거야? 폰트 사이즈 이거 그냥 그 기본 글자 크기 해가지고 이게 미디어 쿼리로 글자 크기를 바꾸나 보다 얘는. 툭툭 예 글자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 번에 툭툭 바뀌네 툭툭 떨어지네. 이건 미디어 쿼리를 쓴 거네요. 근데 이런 글씨 말고 어떤 글씨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큰 글씨들 만들 때 특히 그렇거든요. 큰 글씨들 만들 때 그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맡겨서 이 글자 디자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다 띄워가지고 당연히 퍼센트 주면은 박스에 퍼센트 맞춰가지고 줄어들면 글자가 이미지가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줄었다 늘었다 하겠지. 그런데 글자를 놓고 할 수 있는 단위가 드디어 나오죠. 그게 바로 뷰포트 단위입니다. 자, 뷰포트 단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요 뷰포트가 모바일에서 사이즈 맞춰주는 이 뷰포트 있잖아요. 이거랑 뷰포트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걸 넣든 안 넣든 뷰포트 단위는 화면을 기준해요.
뷰포트 단위는 디바이스 화면을 기준하는 단위다. 그래서 상대 단위인데 MM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완벽하게 다른 얘는. 화면에 보이는 화면을 기준해서 크기를 정해요. 그래서 퍼센트 단위하고 뭐가 다르냐? 글자 퍼센트는 M 단위잖아. 이건 상대적 크기니까 정해진 크기지. 정해진 크기예요. 퍼센트를 그냥 쓰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글자 크기를 100% 그러면 그거는 부모 기준한 퍼센트야 그냥. 예, 부모 크기랑 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뷰포트 단위는 그게 아니야. 이 보이는 화면을 가지고 얘가 기준하는 거야. 무조건 보이는 화면을 기준한다. 보이는 화면. 화면 넘어간 부분은 아니야. 무조건 빛이 쏟아져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무조건 기준해요. 이 단위가 왜 나왔을까요? 모바일 때문에 개발이 된 거예요. 모바일은 화면이 작잖아.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기준해서 크기를 맞춰야 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뷰포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데스크탑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뷰포트 단위 종류 보겠습니다. 자, 뷰포트 위드스. 네, 보는 화면을 뷰포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눈이 화면에 닿아가지고 들어가잖아. 진입점을 뷰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VW, 줄여서 VW, 뷰포트 위드스. 그래서 뭐 50VW는 50%예요. 보이는 화면의 50%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VH는 보이는 화면의 뷰포트 하이트. 보이는 화면의 50VH가 50%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Vmax하고 V민이 있는데, 광고에 나오는 Vmax는 아니고, 정보송인가? 누가 광고했잖아? Vmax. 근데 그거 아니고, 뷰포트 맥시멈. 그러니까 가로, 세로 중에서 큰 거를 기준해요, 얘는. 아주 지능적인, 예, 그런 단위가 더 추가가 돼 있고요. 미는 작은 거, 가로, 세로 중에서 작은 쪽을 기준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무조건 크기가 바뀌면 곤란한 경우. 네, 그리고 V민과 Vmax 가로폭, 세로폭이 너무 작거나 커질 때 크기를 유지할 때 주로 사용한다. 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써보면 되겠죠? 보이는 화면. 뷰포트의 그 보이는 화면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이따가 트랙 문제가 있습니다. 트랙. 네, 트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뷰포트는 이미지를 쓰지 않고 글자를 화면 크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크기를 가져야 될 때 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뷰포트 단위 쓴 거예요. 저기에서 도깨비. 도깨비 열어봐봐. 도깨비. 아, 저만 열게요. 도깨비에 우리가 이제 도깨비, 도깨비에서 네, 여기에 있는 글자가 뷰포트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늘었다 줄였다 할 때 얘가 크기가 유동적으로 바뀌게 해놨어요. 그래서 후보 먹여볼게요. 이 봐봐. 이 봐봐 이거. 커지죠? 작아지죠?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기를 잡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쓰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어. 쓰는 순간 바로 파. 글자에만 또 적용하는 것도 아니야. 다 적용돼요. 자, 우리 여기로 가서 한번 볼까요? 뷰포트 단위. 다른 단위는 닫고 우리 한번 띄워볼게요. 전부 닫아. 아까 너무 오래 열어놨어. 다 닫아. 네. 뷰포트. 박스 공통으로 이거 띄워볼게요. 알테로. 네, 굉장히 평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IMVW가 세 개나 있지. IMVH. 한번 IMVW 한번 줘볼게요. IMVW. VP 뷰포트 첫 번째 거 VW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위드스 하고요. 이 박스의 가로 크기 하고요. 글자 크기를 잡아볼게요. 위드스 50 VW. 그리고 글자 크기는 폰트 사이즈를요. 10 VW 할게요. 무슨 얘기냐? 보이는 화면에
가로 크기는 보이는 화면의 50%를 잡으라는 얘기고요. 이건 가로 크기의 10%를 글자 크기는 하이트 높이로 잡잖아. 가로 크기의 10%를 글자 크기로 탁 잡은 게 이거예요. 자, 요것만 잡고 한번 보세요. VP1. 그죠? 가로 크기는 화면의 50%. 네, 그리고 가로 크기는 글자 크기는 화면의 10%.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해놓고 보면 반이 이 정도고 이 정도 10%요 정도지. 네, 요 글자 크기가 10%라고. 10%로 잡은 거라고요. 네. 그렇게 잡아서 유동적이죠. 화면이 유동적이니까 크기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굉장히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가로 크기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죠.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까요? 그 VP 1, 2, 3, 4는 놔두세요. 요거는 내가 그 글자 크기 한 개 주는 거 세팅해 보려고 한 거고, 그 다음 바뀌는 것만 먼저 볼게요. VH, V2에다가 이번에는 위드스 50, VH, VH다니. 뷰포트 하이트.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FZ, V, 10VH. 폰트 사이즈도 10VH. 높이 값의 50%, 높이 값의 10%. 간단하게 알아보는 건 이 정도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보세요. 높이 값의 50%, 높이 값의 10% 글자. 네. 단위만 달라졌어. 50하고 10은 똑같은데.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밑에 있네, 여기. 보이는 화면에. 아, 이제 화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해봐. 위아래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네, IMVH가 그렇습니다. IMVW는 위아래 이렇게 크기를 바꾸, 표는 안 바뀌잖아. 근데 가로 크기를 이렇게 하시면, 네. VH는 영향 안 받는데 VW는 영향받고 있죠. 네,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하. 확인돼요? 네, 이제 쓰면 돼. 이제부터 쓰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Vmax, Vmin이 있거든요. Vmax, Vmin도 한번 볼까요? 보이는 화면에 가로, 세로, 폭 중에 큰 것을 기준한다. 한번 볼게요. 음,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다 똑같이 줄 거예요. 위드스 50 V max.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10 V max. 이렇게 10 V max. V min까지 다 잡아놓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위드스는 50 V min. 폰트 사이즈는 10 V min. 네, V max와 V min. min은 작은 것 기준, max는 큰 것 기준에서 바뀐다. 네, 이래놓고 한번 확인. 그러면은 이제 가로 사이즈 max는요, Vmax 이름을 내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제 눈에 탁 띄죠. Vmax는 큰 쪽을 기준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다가 화면이 가로가 좁아지고 세로가 하면 가로 사이즈가 줄어도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큰 걸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로가 좁아졌잖아. 세로가 길잖아. 그러면 세로가 길어졌을 때 왔다 갔다 좀 해보면, Vmax가 움직여요. 그죠? 얘는 큰 거를 기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작은 걸 기준해요. 봐봐요. 세로가 좁지. 그러면 세로가 좁으니까, V미는 세로 값을 작은 애를 기준하고, 만약에 이렇게 좁다가, 가로 값이 작아지니까 가로 값에 영향을 받죠, V민이. 그러면 이것만 봐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Vmax하고 Vmin 딱 우리가 화면을 뭐 이렇게 좁힐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테스트하느라고 이러지? 딱 꼴이 그렇잖아. 한쪽이 길잖아.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단위가 나온 원인이 이거 얘라니까. 그래서 요 폰에서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폰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더 명확하지. 폰으로 바꿔놓고요. 내가 이걸 오리엔테이션을 시켜보시면 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자, 글씨 크기가 뭐 위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거고 Vmax, Vmin 보세요. 옆으로 돌렸을 때. 맥스는 큰 걸 기준. 아, 높이 값을 기준해서 얘는 크고 얘는 가로를 기준해서 작네. 네, 돌려볼게요. Vmax는 그대로. 그러니까 Vmax나 Vmin이나 쓰시면은 지금 가로 세로 비율이 1대2 비율 정도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글씨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유지가 되게끔 하는 거지. 근데 위에 VW나 VH라고만 잡은 애들은요. 너무 그 차이가 크게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면. VH나 VW는 무조건 가로 세로 크기에 따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만 일단 체크해 보시고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죠. 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 너무 커지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너무 크면은. 그리고 얘를 줄였는데 너무 작아지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작아지면? 여기서 내가 크기에 한계를 줄 수가 있어요. 네, 크기에 한계를 주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할 거고요. 이건 함수를 써야 돼요. min 함수, max 함수. 하나만 써볼까? 여기 봐보세요. 얘랑 똑같이 일단 카피해서 VP1-2에 한 tab 줘보세요. 요거를 여기다 한번 딱 줘보시고요. 똑같이 줘봐.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글자 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글자 크기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min이라는 그 CSS 함수가 있어요. 답들. 그러니까 칼크도 함수거든요. 쓸 수 있는 함수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도 않아, 몇 가지.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라디언트도 사실 함수예요.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레디어 그라디언트도 함수예요. 그것도 함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CSS 만들었는데 이 값들, min 하면은 값들 중에 작은 값 선택해요. 값들 중 작은 값 선택.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결과적으로 엔터 칠게. 결과적으로 최대 크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제한.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거예요. 얘가 계속 유동적인 애지. 이걸 가로로 써볼게. 앞에다가 min 써볼게요. min.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00픽셀이라고 구체적인 값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계속 min이라는 애는요. 이걸 비교해요. 두 값을요. 100픽셀하고 10VW하고 비교를 계속해요. 근데 얘가 유동적이잖아. 10VW가. 그럼 얘가 막 커지다가 100픽셀을 딱 넘어가는 순간 얘를 선택해요. 그래서 100픽셀보다는 안 커져요. 민을 쓰시면. 그래서 민 하면 최대 크기 제한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민을 쓰면. 민. 최대 크기 제한이 돼요. 둘 중에 작은 애 누구? 커져. 얘가 작잖아. 그러면 최대 크기가 100픽셀인 거지. 이거보다 더 안 늘어나요. 한번 보세요. 봐봐. VW하고 VW 민 함수 쓴 거랑 이렇게 둘 다 이제 비슷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은 위에 건 막 커지는데 밑에 건 안 커져. 그래서 크기를 한번 가서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 100픽셀이라고 나와요. 여기. 폰트 사이즈 100픽셀. 맞지? 네. 폰트 사이즈 100픽셀. 100픽셀이 나와요. 아, 100픽셀보다 안 커지네. 네, 그게 민 함수고요. 맥스 함수는 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해서 밑에다가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민 대신에 맥스로 바꾸세요. 요거를. 맥스. 그러면 값들 중에 큰 값을 선택하거든요. 얘는요. 큰 값, 큰 값. 그리고 여기를 픽셀을 50픽셀로 바꿔보세요. 제한 크기를. 그럼 결과적으로 최소 크기를 제한하게 됩니다. 얘는. 최소 크기 제한. 왜? 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50픽셀하고 비교 중에서 맥스 많이 뭐야? 맥스예요? 네, 맥스.
그러면 최대 크기. 아이고. 최대 크기. 그럼 둘 중에 큰 거. 그러면 얘가 계속 늘다가 줄어들 거 아니야. 아주 작아진 범위로 들어갈 때 50픽셀보다 작아지면은 얘가 선택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 크기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줄여보시면 민 있죠, 이거? 맥스 함수를 쓴 거 이렇게 커지는데 쭉 줄다가 어느 부분부터 얘는 작아졌는데 얘는 안 작아지잖아. 예, 이게 바로 최소 크기. 즉 여기 글씨 크기를 찍어 보시면 50 폰트 사이즈 50픽셀이라고 떠요. 폰트 50픽셀. 그래서 더 안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컴비네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